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주 장황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죠.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절차는 이 그림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sum이라는 변수를 정수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현재까지 더한 중간 결과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sum에 1부터 100까지의 정수들을 하나씩 이제 차례대로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sum이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이 sum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정수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더해 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sum은 sum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이 치환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우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이것은 현재 sum의 값에다가 1을 더한 값을 sum에 저장하라 라는 명령이다. sum과 sum 더하기 1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sum의 값에 1을 더한 값을 sum에 저장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먼저 sum에다가 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sum에다가 이번에는 2를 더해주고 sum에다가 다시 3을 더해주고 이렇게 sum은 sum 더하기 4 sum은 sum 더하기 5 우리가 100까지 더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5까지만 더해보죠. 이렇게 하면 sum에 우리가 항상 지금 현재 sum의 값에다가 그 다음 정수를 더한 것을 새로운 sum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sum에 내가 지금까지 더한 정수들이 쭉 누적이 되겠죠. 일단 이게 이렇게만 해놓으면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계산 결과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내가 모니터 화면에 어떤 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장이 printf 문입니다. 그래서 printf 문은 아주 간단해서 printf 괄호 열고 내가 화면에 출력할 값은 변수 sum의 값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만 딱 해서 이게 딱 출력이 되면 참 좋겠지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변수 sum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printf sum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앞에 겹다운표를 하고 percentage d 다운표를 닫고 이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 일단 요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보통 format string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 format string은 이 printf 문에게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값이 하나의 정수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당분간 어차피 이제 숫자들을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수값을 화면에 하나의 정수값을 화면에 출력하려면 printf 괄호 열고 다운표하고 percentage d 괄호 닫고 sum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당분간은 그냥 외우고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는지 먼저 컴파일을 하고 자, 제 의도랑은 달리 컴파일러가 좀 너무 친절하네요. 원래 제 의도는 이렇게 하면 되냐라는 질문을 이제 여러분한테 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지금 써놓은 이 코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죠? 이게 sum은 sum 더하기 1이라는 문장은 현재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에 1을 더한 값을 sum에다가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sum에 저장된 값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int sum이라는 변수를 정의하긴 했지만 여기에는 sum에 어떤 값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수업에서 이렇게 어떤 변수를 정의하고 내가 그 변수에 아무 값도 써주기
이전 상태에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그냥 무작위적인 어떤 값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썸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값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우리의 의도처럼 썸이 1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떤 랜덤한 값에 1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이제 아주 초보 시절에 하는 전형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값을 초기화해주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는 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5인데 얘는 좀 이렇게 아주 컴파일러가 친절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컴파일 에러로 아까 보면 컴파일 오류로 판정을 해서 이제 실행할 수 없게 실행을 해볼 수도 없게 이렇게 해주지만 사실은 이제 이전 버전에 또 컴파일러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오류로 체크해주지 않는 컴파일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당황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정수들은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연산들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러니까 정수형이나 아니면 실수형 변수들은 그냥 무조건 그 변수를 선언할 때 0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0이죠.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 게 꼭 이게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로직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정수나 실수형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습관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해보면 build one succeeded 이렇게 됐죠. 이것이 이제 컴파일에 문제가 없었다, 컴파일을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또 학생들을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 콘솔 창을 아예 이게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아예 눈을 안 돌리는, 그래서 자기가 컴파일을 했는데 컴파일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조차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먼저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이 성공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서 자, 금방 무슨 일이 벌어졌죠? 뭐가 휙 하고 사라져 버렸는데 이것은 이제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의 뭐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금방 이 휙 하고 사라진 창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썸의 값을 출력하고 그리고 볼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창이 닫혀버린 겁니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용도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됐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창이 실행을 하고 나서 내가 창을 닫기 전까지는 창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제일 뭐라 그래야 되죠? 간단한 꽁수는 프로그램 말미에 뭐 캐릭터 같은 이런 한 문장을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이제 이 프로그램의 로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오로지 이 창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꽁수입니다. 자, 이제는 내가 이걸 창을 닫기 전까지는 이 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아무 키보드나 두드리면 사실은 이 캐릭터가 키보드로부터 어떤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아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키보드로부터 어떤 하나의 문자가 입력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즉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여기에서 대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검은 창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 꽁수인 거죠. 뭐 어쨌거나 이제 15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15 이렇게 출력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the sum is 15 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다면, 혹은 끝에 마침표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줄도 바꾸고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printf 문은 사실은 이렇게 printf 문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안에는 따옴표로 둘러싸인 어떤 문자열이 하나 들어가는데 요거를 출력하는 게 printf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변수의 값을 요 사이에, 그러니까 the sum is 다음에 어떤 변수의 값을 대입시켜서 출력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 이 변수 sum의 값이 정수이기 때문에 %d라는 문자열을 써주고, 그리고 따옴표 닫고 콤마하고 변수 sum 이렇게 써주면 the sum is 하고 %d 자리에 sum, 변수 sum의 값이 대입되어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n은 이걸 출력한 다음에 화면에서 줄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컴파일해서 이렇게, 이제 커서가 여기서 깜빡거리고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n이 없으면 커서가 여기서 깜빡거리죠. 왜냐하면 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n의 역할은 sum 여기 소수점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또 뭔가 다른 걸 더 출력하면 이제 줄이 바뀌어서 그 다음 줄에 출력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이 수업에서 C 문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C 언어에 관한 교재를 보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 포맷 스트링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예와 긴 설명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고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능력하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한 정도로만 이런 이제 세부적인 문법적 지식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정수를 내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면, 근데 달랑 정수 하나만 출력하지 않고 그 정수 앞뒤에 뭔가 이런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문장들을 넣어서 출력하고 싶다면 이런 방식으로 한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지금 1에서 5까지의 합을 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1에서 5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이제 누가 봐도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어차피 1에서 5까지만 더 한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래 우리 문제는 5까지 더하는 게 아니죠. 100까지 더하는 거죠. 그러면 100까지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장을 이제 이렇게 썸은 썸 더하기 6, 썸은 썸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100줄을 쭉 쓰면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이 구해집니다. 그럼 1부터 만까지의 합은 그럼 만 줄을 이렇게 쓰나요? 그건 좀 인간이 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옳고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쭉 5줄이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이 5줄에는 규칙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썸은 썸 더하기 어떤 값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100줄 쭉 반복되는 거죠. 다만 마지막에 더해지는 요 숫자만 1, 2, 3, 4, 5, 6, 7, 8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뭔가 반복된다. 논리적으로 뭔가 어떤 동일한 일이 논리적으로 동일한,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 뒤에 더해지는 숫자가 계속 바뀌니까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논리적인 구조가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될 때 이 반복을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식으로 코딩하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을 처리하는 C 언어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for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for, 자, 여기 우리가 i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i는 0은 필요 없죠. 1이라고 하고 i가 100보다 작은 동안 i는 i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여기에 sum은
sum 더하기 i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죠. 역시 컴파일이 문제가 없이 되었고, 자, 5050 1에서 100까지의 합이 구해졌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이 두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for문입니다. 이 for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동일한,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거의 동일한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할 때 그것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반복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이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or문은 가장 대표적인 반복문이어서 이 for문의 구조는 이렇게 먼저 for 하고 괄호를 이렇게 열고 닫고 이 괄호 안에 이렇게 뭔가가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이 세 문장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얘는 그냥 처음에 한 번 실행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변수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스테이트먼트 1은 이 for문의 괄호 안에 있는 첫 번째 부분은 한 번 이 문장을 실행하고 그 다음은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이 문장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는 어떤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뭐가 뭐보다 크다라든가 작다라든가 이런 조건식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for문은 항상 이 조건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약에 true이면 만족이 되면 그러면 이 for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은 요 사이에 어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문장을 한 번씩 쭉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 초록색 문장들의 실행을 다 끝내면 다시 일이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이 까만색 문장을 한번 실행합니다. 거기까지가 for문에서 한 번, 그러니까 for문이 반복문이라고 했죠. 반복에 한 번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은 처음에 한 번 실행하고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항상 이 파란 건 어떤 조건인데 이 조건을 검사해서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 녹색 문장들을 순서대로 쭉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까만색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 빨간 건 잊어버린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소용이 없고 다시 이 파란색 조건을 검사해서 이 조건이 참이면 또 녹색을 실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녹색 실행이 끝나면 까만색을 한번 실행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이렇게 반복하다 언젠가 이 파란색 조건이 참이 아니게 되면 for문을 빠져나와서 요 중괄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절대 거짓이 안 되니까 항상 참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for문을 무한히 돌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무한 루프라고 부르고 물론 무한 루프는 이제 오류인 거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겠죠.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된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짜고 있던 프로그램으로 돌아와 보면 어떻게 실행된다고 했죠? for문을 만나면 맨 처음에 요게 아까 그림에서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i equal 1, i에다가 1을 써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한 번 딱 실행하고 그 다음은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 i가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요것은 하나의 조건입니다.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가. 물론 지금 현재 i가 1이니까 당연히 100보다 작거나 같겠죠. 즉 성립하죠. 그러면 요 밑에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아까 그림하고 차이는 아까는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중괄호가 있었는데 이렇게 중괄호가 있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C 언어에서는 이 중괄호로 둘러싸여 있는 문장이 여러 개가 아니라 달랑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원래는 중괄호가 있는데 이게 중괄호로 둘러싸인 문장이 그냥 한 문장이기 때문에 중괄호로 생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i가 1이고 1은 100보다 작으니까 sum은 sum 더하기 i. 근데 현재 sum은 0이고 i는 1이니까 이제 sum은 0 더하기 1에서 1이 되겠죠. 그래서 sum은 1이 되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세 번째 까만 문장을 한번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i는 i 더하기 1이죠. 역시 현재 i가 1이니까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고 i를 2라고 하는 거죠. 즉 i의 값이 1 증가해서 이제 2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다시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i가 현재 2니까 당연히 10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sum은 sum 더하기 2. 지금 현재 sum이 1이니까 1 더하기 2 하면 이제 sum이 3이 되고 그리고 i는 i 더하기 1 하면 i가 3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3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러면 3 더하기 3에서 sum은 6이 되고 4가 되고 그 다음에 4도 100보다 작으니까 sum은 10이 되고 i는 5가 되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sum에다가 1부터 100까지의 숫자. 그래서 언제 끝나게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문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i는 i 더하기 1은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문이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i가 100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i가 101이 되는 순간 i는 더 이상 100보다 작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sum이 1에서 100까지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i는 i 더하기 1이라는 문장은 실제로 C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자주 우리가 타이핑하게 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i 플러스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 플러스 플러스는 그냥 뭐랑 똑같은 뜻이냐면 i는 i 더하기 1이다. 이거를 그냥 줄여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조금 더 복잡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기왕 나온 김에 sum은 sum 더하기 i는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느냐면 sum은 플러스 이퀄 i다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C 프로그래밍에서 워낙 자주 구사를 하니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는 문법을 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랑 제가 작성한 코드 사이에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랑 여기에 있는 코드에 이제 아주 미세한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알아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죠. 지금 변수 i가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은 이제 사실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사실은 C 언어의 아주 초창 조금 옛날 버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변수 i를 이렇게 포문 안에서 선언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C에서는 이렇게 포문 안에서 변수 i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면 만약에 i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으면 이 변수 i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변수 i는 이 변수가 선언된 이후이면서 이 변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안쪽 중괄호 사이니까 여기 지금 요 전체 영역에서 이 변수 i가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문 안에서 이렇게 변수 i를 선언하면 이 변수 i는 이 포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는 변수 i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 포문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변수 i를 이 바깥에 선언하는 것은 조금 올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뭐또 이제 아주 옛날에 작성한 코드와의 어떤 호환성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C 언어에서 이 포문 안에 들어가는 변수를 이 바깥에 선언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사소한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이제 그냥 말로 이렇게 쭉 설명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달아서 가능한 한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일단 이제 아직 우리 강의를 시작하는 초입부기 때문에 최대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